저는 한옥 카페 청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죠. 빗방울이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카페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또 비가 오네.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날이면 손님들이 별로 오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조용한 시간이 좋았죠. 원두를 갈고 컵을 닫고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건 말입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특이한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가 다른 차들과 달랐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검은색 고급 세단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차는 이 동네에서 거의 볼 수 없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죠. 양복은 비에 젖지 않으려고 재킷을 어깨에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도시 사람 같은 느낌이 확실히 났죠.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문풍지가 달린 유리문이 조용히 미끄러지며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는 카운터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실 수 있나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죠. 하지만 웃을 때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커피를 드시겠어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이런 곳에 처음 와봅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하고 진한 커피가 좋죠. 드립커피 어떠세요? 원두를 직접 볶아서 만듭니다. 좋네요. 그걸로 주세요. 남자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한옥의 전통적인 구조를 살린 인테리어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창틀과 마루 쪽을 자세히 봤죠. 마치 건축을 공부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저는 커피를 내리며 그를 관찰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슬쩍슬쩍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타입의 사람이었거든요. 이 건물이 꽤 오래된 것 같네요.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 할머니 집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카페로 개조했어요. 그렇군요.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이런 곳에서 사는 게 어떠세요? 평온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 서울에 계셨군요. 언제 내려오셨어요? 질문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대답하면서도 조금 의아했습니다. 처음 본 손님이 이렇게 개인적인 것들을 묻는 게 평상시와 달랐거든요. 3년 전쯤요. 회사 생활이 저에게 맞지 않았어요. 아, 그래서 이곳으로.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 향을 맡았습니다. 정말 좋은 향이네요. 저는 커피를 그의 앞에 놓았어요. 그는 한 모금 마시고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직접 볶으신 거군요. 네, 매주 화요일마다 원두를 볶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기술을 어디서 배우셨어요? 또 질문이었어요. 저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튜브요. 요즘은 뭐든 배울 수 있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비가 점점 세져서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커졌어요.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오네요. 조금 기다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드세요. 그는 다시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봤어요.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 나무 테이블의 결, 심지어 바닥의 마루 무늬까지 말이죠. 여기서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이런 조용한 시간이 좋아요.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가끔 이런 곳에 있고 싶어요. 도시는 너무 바빠서. 서울에서 뭘 하세요?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사업을 합니다. 그냥 평범한 사업이에요. 대답이 모호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생활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비가 조금 약해지자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요.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네, 꼭 올게요. 그는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명함을 하나 건네줬어요. 장도연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도연은 차에 타고 떠났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그의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봤죠.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차 좀 봐. 얼마나 비싼 차인지. 서진이한테 관심 있는 것 같던데. 저는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장도연. 회사 이름은 없었어요. 전화번호만 적혀 있었죠. 조금 이상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카페 내부를 그렇게 자세히 본 이유가 뭘까 싶었거든요. 특히 창틀과 마루를 보는 눈빛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건물을 평가하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면 뭔가 찾는 사람 같기도 했고요. 저는 이불을 뒤집었으며 그런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그냥 건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말이에요. 장도연은 서울로 돌아와 강남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집 안은 넓고 깔끔했지만 어쩐지 차가운 느낌이 났습니다. 거실에는 그의 어머니 명희가 앉아 있었어요. 60대 중반의 단아한 여성이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어떻게 됐니? 명희가 도연을 보자마자 물었어요. 차 한 잔도 권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였느냐고.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생각을 정리했어요. 서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미소, 진솔한 말투, 그리고 한옥 카페를 운영하는 소박한 모습까지요. 평범한 여자예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평범하다고? 내가 관심을 가질 만큼 평범한 여자가 어디 있니? 명희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냥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 같았어요. 그런 건 겉모습일 뿐이야. 사람은 진짜 속을 알 수 없거든. 명희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끝까지 봐야 한다.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해. 어머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명희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이 몇 명이니? 다들 처음엔 순수한 척했어. 하지만 우리 재산을 알고 나면 어떻게 변했는지 너도 봤잖니.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만난 여자들은 대부분 그의 집안 배경을 알고 나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간단해. 테스트를 하는 거야. 명희는 다시 도연 쪽으로 돌아왔어요. 내가 가난한 남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는 거지. 그건 너무 속임수 같은데요. 속임수? 이건 필요한 검증이야. 진짜 사랑이라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겠지. 도연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논리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시골에 있는 그 오래된 한옥 말이야. 거기를 내 집이라고 하고 그 여자를 초대해봐. 명희가 말한 한옥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집이었어요. 명희가 20년 전에 산 집이지만 관리만 하고 거의 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사람이 사는 집 같았어요. 만약 그 여자가 진짜 널 좋아한다면 집이 낡고 가난해도 상관없을 거야. 어머니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했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 형도 그렇게 테스트했어. 결과는 뻔했지. 시골집에서 하룻밤도 못 자고 도망갔거든. 명희는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때 나는 확신했어. 사람들은 결국 돈을 보고 다가온다는 걸. 특히 여자들은 더 그래. 그래서 형이 결혼을 안 한 건가요? 결혼은 했지. 돈 있는 집 딸하고. 하지만 사랑은 아니었어. 도연은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형의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여자는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 아니니?
명희는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도연아, 엄마는 내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너를 이용했는지 알잖니? 네, 알아요. 그럼 이번만 엄마 말을 들어봐. 만약 그 여자가 진짜라면 우리도 인정할 거야. 도연은 한참 생각했습니다. 서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자연스러운 미소와 진솔한 말투가 정말 진짜였을까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 그게 맞아. 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너무 의심스러운 티는 내지 마. 자연스럽게 해야 해.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자리에서 계속 뒤척였습니다. 서진을 속이는 게 맞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머니 말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하면 조심스러운 게 당연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결심했어요. 서진을 시골집에 초대해보기로 말입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진심이라면 집이 어떻든 상관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시험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지 말이에요. 일주일 후 장도연이 다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반가웠어요. 이상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또 오셨네요. 약속했잖아요. 또 오겠다고. 도연은 지난번과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드립커피를 준비했어요.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네, 좋아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도연은 계속 저를 봤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무슨 부탁이세요? 제가 시골에 작은 집이 있어요. 거기 가서 며칠 지내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가 심심해서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같이 가자는 말씀이세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제안일 뿐이에요. 도연의 표정이 조금 아쉬운 듯 했어요. 저는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집인가요? 경기도 쪽이에요.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조용한 시골 마을이에요. 언제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1박 2일 정도로. 저는 생각해 봤어요. 카페는 평일에만 열고 주말에는 쉬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도연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좋아요. 가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토요일 아침 도연이 차로 데리러 왔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검은색 세단이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잘 부탁드려요. 차 안에서 도연은 음악을 틀어줬어요. 잔잔한 재즈였습니다. 창밖 풍경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금세 시간이 흘렀어요. 저기가 우리 마을이에요. 도연이 가리킨 곳은 정말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논밭이 넓게 펼쳐져 있고 오래된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어요. 여기서 자랐어요?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집을 구해서 가끔 와서 지내는 거예요. 차가 좁은 시골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 한옥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에요. 저는 차에서 내려 집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오래된 집이었어요. 기와 지붕이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고 대문도 낡아 보였습니다. 오래된 집이네요. 네, 좀 낡았어요.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정겨워 보여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이런 전통 한옥에서 머물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마당에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우와, 장독대가 이렇게 많아요. 이전에 살던 분이 담근 것들이에요. 된장, 고추장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장독대를 하나씩 구경했습니다. 정말 오래된 것 같았어요. 이걸 직접 드셔요? 가끔요. 맛이 좋아요. 집 안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한 칸, 그리고 작은 거실뿐이었어요. 가구들도 모두 오래된 것들이었습니다. 화장실은 밖에 있어요. 도연이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괜찮아요. 시골집은 원래 그런 거죠. 저는 오히려 신기했어요.
서울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생활이니까요. 냉장고가 작아서 많이 사오지 못했어요. 정말 작은 냉장고였어요. 원룸용 냉장고보다도 작았습니다. 충분해요. 저희 둘이 먹을 거니까. 저는 냉장고 안을 봤어요. 달걀, 채소, 고기 조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요리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부엌이 좀 불편할 텐데. 부엌은 정말 옛날식이었어요. 가스레인지도 오래된 것이고 설거지하는 개수대도 작았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부엌도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도연은 제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신기한 듯이요. 평상시에도 요리를 자주 해요. 네, 혼자 사니까 직접 해 먹어야죠. 대단하네요. 저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찌개를 끓이는 동안 저는 밥을 했어요. 전기밥솥도 오래된 것이었지만 잘 작동했습니다. 밥이 다 됐어요. 좋은 냄새가 나네요. 우리는 작은 상에 앉아서 저녁을 먹었어요. 찌개 맛이 꽤 괜찮았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시설이 좀 불편해서 걱정했는데 이런 게 더 정겨운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분위기죠. 도연은 제 말을 듣고 조금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우리는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정말 많이 보였어요. 별이 이렇게 많았나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정말 좋아요. 이런 곳에서 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도연은 제 말을 듣고 뭔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어요. 서진 씨는 정말 이런 생활이 좋아요. 네, 좋아요. 돈이 많아서 호화롭게 사는 것보다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도연의 눈빛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고요했습니다. 서울에서 들리는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전혀 없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조용해서 잠이 안 왔지만 나중에는 그 고요함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도연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마당에 나가서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아, 상쾌하다. 새소리가 들렸어요. 참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까치가 우는 소리까지.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네요. 도연이 나왔어요. 머리가 조금 헝클어진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네, 새소리에 잠이 깼어요. 너무 좋아서. 저는 처음에 적응이 안 됐는데 서진 씨는 금방 적응하시네요. 우리는 함께 아침 산책을 했어요.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눈에는 벼가 자라고 있었고 밭에는 여러 채소들이 심어져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워요. 그렇죠. 가끔 이런 곳에서 지내면 마음이 편해져요.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다들 친근했습니다. 도연 씨 여자친구 데려왔네.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아, 네. 친구분이에요. 도연이 조금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예쁘네. 잘 어울려.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준비했어요. 어제 남은 반찬과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장독대에서 된장을 퍼왔어요. 직접 퍼오셨어요? 네, 맛을 봤는데 정말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 가득 퍼졌어요. 도연이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정말 구수한 냄새네요. 오래된 된장이라 그런가 봐요. 시간이 만든 맛이죠. 아침을 먹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어요. 똑똑 하는 소리와 함께요. 비가 와요. 창밖을 봤는데 비는 오지 않고 있었어요. 지붕이 샌 것 같네요. 어제 밤에 비가 와서. 도연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양동이 같은 거 있나요? 네, 부엌에 있어요. 저는 양동이를 가져다가 물이 떨어지는 곳에 놓았어요. 팅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해요. 이런 줄 몰랐는데. 괜찮다니까요. 이런 것도 경험이에요.
사실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있었어요. 나중에 수리를 해야겠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양동이로 버티고 아침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했어요. 찬물만 나와서 조금 힘들었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찬물로도 할 수 있어요. 손이 시렸지만 참았어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점심때가 되자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이 부족해졌어요. 마을 상점에 가서 장을 봐야 했습니다. 같이 갈까요? 네, 좋아요. 마을 상점은 정말 작았어요. 물건도 많지 않았고 가격도 조금 비쌌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것밖에 없네요. 괜찮아요. 이걸로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라면, 달걀, 김치 정도만 샀어요. 많이 살 수도 없었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달걀을 넣고 김치도 넣어서 조금 더 맛있게 만들었어요. 라면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김치가 잘 익어서 그래요. 시골 김치는 다르죠. 점심을 먹는데 또 천장에서 물이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다른 곳에서요. 양동이를 하나 더 가져와야겠네요. 저는 웃으며 일어났어요. 도연은 정말 미안해했습니다. 서진 씨,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불편하게 해드려서. 왜 죄송해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새로웠습니다. 오후에는 마당에서 빨래를 했어요. 세탁기가 없어서 손으로 빨아야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미안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도연도 함께 빨래를 도왔어요.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잘하고 있어요. 빨래를 줄에 널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생활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에요. 항상 편리한 곳에서만 살았거든요. 어떠세요? 불편하죠? 불편하긴 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특히 서진 씨와 함께 하니까. 제 심장이 조금 빨라졌어요. 도연의 말이 진심 같았거든요. 저녁 준비를 할 때는 가스가 부족해졌어요. 불이 약하게만 나왔습니다. 가스통을 바꿔야 하나 봐요. 예비 가스통은 없나요? 없어요. 내일 마을에서 사와야겠네요. 결국 약한 불로 요리를 해야 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이 집은 정말 문제가 많네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괜찮아요. 이런 것도 추억이에요. 추억이요? 네, 나중에 생각해보면 재미있었던 기억이 될 거예요. 도연은 제 말을 듣고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진 씨는 정말 긍정적이네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더 힘들어져요. 그보다는 좋은 점을 찾는 게 나아요. 저녁을 먹으면서 저는 말했어요. 도연 씨, 저는 이런 생활이 싫지 않아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불편하긴 하지만 마음은 편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같이 웃어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도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 화롭게 사는 것보다 함께 소박하게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도연이 말했어요. 서진 씨,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라 좋은 경험이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불평할 게 뭐 있어요? 함께 있어서 즐거웠는데. 도연은 한참 저를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요? 그냥 고마워요. 그날 밤에도 지붕에서 물이 가끔 떨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도연과 함께한 하루가 정말 소중했거든요. 시골에서 돌아온 지 며칠 후 카페에 손님이 들어왔어요. 목소리가 익숙해서 고개를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미정아?
서진아, 여기 있었구나. 제 옛 직장 동료 미정이었어요. 서울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너 주소 수소문해서 찾아왔지. 진짜 찾기 힘들더라. 미정은 카페 안을 둘러보며 신기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기가 내가 운영하는 카페구나. 분위기 좋네. 고마워. 커피 마실래? 응, 아메리카노로. 저는 커피를 내리면서 미정을 봤어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진한 화장까지. 그런데 너 정말 여기서 살아? 진짜로? 응, 3년째야. 미쳤구나. 서울 놔두고 왜 이런 시골까지 와서. 미정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힐끗 봤습니다. 조용히 좀 해. 아, 미안.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돼. 너 그렇게 일 잘했잖아. 커피를 미정 앞에 놓으며 앉았어요. 일 잘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래도 돈은 벌었잖아. 여기서 뭘 벌어? 하루에 손님이 몇 명이 나와? 많지는 않아. 하지만 살만해. 살만하긴. 집세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여기는 제 집이야. 집이? 너 집 있었어? 할머니 집을 물려받았어.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납득이 안 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너무하지 않니? 서울에 있으면 승진도 하고 돈도 더 벌 텐데. 미정아, 나는 이런 생활이 좋아. 좋기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결혼은 어떻게 할 거야? 결혼? 응, 여기서 어떤 남자를 만날 건데? 농사 짓는 총각. 미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조금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그런 게 중요해? 중요하지. 남자도 스펙을 봐야지. 돈도 벌고 능력도 있는. 그때 카페 문이 열렸어요. 장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연씨. 어서 와요. 저는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정이 도연을 위아래로 흘러봤습니다. 누구야? 아, 제 친구 미정이에요. 미정아, 도연씨야. 안녕하세요. 도연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미정은 도연의 외모를 보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서진아, 남자친구야? 아니야, 그냥 친구. 미정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깝다. 잘생겼는데. 도연은 평소 자리에 앉았고 저는 커피를 준비했어요. 도연씨는 뭘 하세요? 미정이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을 해요. 어떤 일요? 사업을 조금. 어떤 사업이요? 미정이 계속 캐물었어요. 저는 조금 민망했습니다. 미정아, 너무 사적인 질문하지 마. 궁금해서 그래. 요즘 만나기 힘든 괜찮은 남자 같은데. 도연은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작은 사업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겸손하시네. 미정은 도연과 저를 번갈아 봤어요. 서진아, 너 혹시 이분 때문에 여기 있는 거야? 무슨 소리야? 도연 씨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람이야. 그럼 다행이네. 아직 늦지 않았어. 뭐가 늦지 않았다는 거야? 서울로 돌아오는 거지. 아직도 이렇게 살 거야? 미정의 목소리가 다시 커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신경 쓰는 게 보였습니다. 미정아, 목소리 좀 줄여. 아, 미안. 그런데 진짜 생각해봐. 여기서 평생 카페나 할 거야? 왜 안 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아깝다고. 너 능력 있잖아. 미정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람 뽑고 있어. 너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고. 관심 없어. 보기나 해봐. 연봉이 얼마인지. 명함 뒤에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확실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어때? 여기서 1년 벌 돈을 한 달에 받을 수 있어. 도연이 제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저는 명함을 미정에게 돌려줬습니다. 미정아, 고마운데 관심 없어. 왜? 돈이 싫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뭐가? 마음의 평안이야. 여기서 사는 게 편해. 미정은 고개를 저었어요. 너 정말 이상해졌다. 예전의 서진이가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도연 씨도 뭔가 말해보세요. 서진이가 서울에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도연이 갑자기 질문을 받자 당황했어요. 그건 서진 씨가 결정할 일이죠. 너무 소극적이시네. 남자가 그래서야. 미정이 도연을 살짝 무시하는 투로 말했어요. 미정아, 그만해. 알겠어. 더 이상 안 할게. 미정은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서진아, 그래도 생각해봐. 연락처는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해. 응, 알겠어. 도연 씨도 서진이 잘 부탁드려요. 미정이 나간 후 카페가 조용해졌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친구분이 서울로 돌아가길 원하시나 봐요. 응, 미정이는 원래 그런 애야.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 서진 씨는 어떠세요? 정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 나는 여기가 좋아. 도연은 제 대답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복잡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도연 씨, 미정이가 너무 사적인 질문에서 미안했어요. 괜찮아요. 이해해요. 다음에 또 오면 더 조심하라고 할게요. 괜찮다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카페를 정리하면서 계속 미정이 한 말이 생각났어요. 정말 여기서 평생 살 건지 이게 맞는 선택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결론은 같았습니다. 저는 여기서의 생활이 좋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미정과 도연의 대화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며칠 후 카페에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도연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목소리가 부드럽고 예의 바른 사람 같았어요. 저는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 동네는 처음이세요? 네, 지인 소개로 왔어요. 그래요? 누구 소개로요? 장도연이라는 분 아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연이 이 사람을 보냈나 싶었거든요. 네, 알아요. 도연 씨와 아는 사이세요? 친구예요. 제 이름은 이연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서진이에요. 이연은 커피를 마시면서 계속 저를 봤어요. 뭔가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가 이곳에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끔 와요. 카페 분위기가 좋네요. 도연이가 왜 여기를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이연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도연처럼 건물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았어요. 이 건물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네, 제 할머니 집이었어요. 그렇군요. 관리가 잘 되어 있네요. 감사해요. 이연은 커피를 다 마시고 나서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서진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뭔가요? 차로 10분 거리에 있어요. 금방 다녀올 수 있어요. 조금 이상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카페도 한가했고요. 좋아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카페 문에 잠시 비었다는 팻말을 붙이고 이연과 함께 나갔어요. 이연의 차는 도연 차만큼 좋은 차였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곧 도착해요. 차는 읍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멈췄어요. 여기에요. 아파트요? 네, 잠깐만 보고 가요. 이연은 저를 아파트 모델 하우스로 데려갔어요. 정말 깔끔하고 현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어떠세요? 좋네요. 시설이 정말 좋아 보여요. 이 아파트 한 채를 서진 씨께 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농담이세요? 진담이에요. 이연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이 열쇠가 그 집 열쇠예요. 왜 갑자기 이런 걸 주시려고 해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도연이와 헤어지시면 돼요. 순간 모든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도연이는 서진 씨와 어울리지 않아요. 서진 씨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연 씨,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생활비도 매달 드릴게요. 이연이 통장을 하나 더 꺼냈어요. 여기에 당분간 생활할 돈이 들어있어요.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연 씨,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더 나은 선택이요? 도연이는 서진 씨에게 맞지 않아요. 가난한 남자와 평생 고생하며 살 거예요. 가난하다고요? 시골에 있는 그 허름한 집 봤잖아요. 지붕도 새고 화장실도 밖에 있고. 저는 이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이 사람은 도연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연 씨, 그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죠. 여자는 편안하게 살아야 해요. 편안함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요. 웃는다고 배가 불러요? 웃는다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연이 다시 열쇠를 내밀었어요. 이 집을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세요. 저는 열쇠를 보며 한참 생각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었습니다. 편리하고 깨끗하고 따뜻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받을 수 없어요. 왜요? 제가 선택한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도연이를 선택하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래요. 후회할 거예요. 후회하지 않아요. 정말 확실해요. 네, 확실해요. 이연은 실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이연 씨, 도연 씨가 이 일을 알고 있나요? 모르죠. 제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도연이가 제 친구니까요.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있을 수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에요. 그럼 시간이 증명하겠죠. 이연은 저를 카페까지 데려다 줬어요. 가는 동안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서진 씨,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이연이 명함을 주며 말했어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럼 좋은 선택이길 바라요. 이연이 떠난 후 저는 카페에 앉아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했어요. 편안한 집보다 중요한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일이 계획된 것이라는 걸. 이연이 떠난 지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어요. 서진 씨죠? 저는 장도연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요? 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떤 이야기요? 도연이에 관한 얘기예요. 중요한 일이니까 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네, 좋아요. 오후 3시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카페 앞에 섰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내렸습니다. 옷차림부터 자세까지 모든 게 고급스러웠어요. 서진 씨죠? 네, 맞아요. 저는 명희예요. 도연이 어머니. 명희는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될까요? 네, 앉으세요. 뭘 드릴까요? 커피는 됐어요. 그냥 이야기만 해요. 명희는 딱딱한 표정으로 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세요? 직설적으로 말할게요. 도연이와 헤어지세요.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요? 당신이 도연이와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명희는 잠시 저를 위아래로 흘러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격이요? 도연이는 제가 힘들게 키운 아들이에요. 좋은 교육을 받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요?
당신은 어떤가요? 시골에서 카페나 운영하는 여자예요. 명희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카페 운영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준이요? 도연이는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옆에는 그에 맞는 여자가 있어야죠.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참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지라는 거예요. 네, 그래요. 당신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에요. 저를 위해서요. 도연이와 계속 만나봤자 고생만 할 거예요. 가난한 남자와 결혼해서 뭘 하겠어요? 가난하다고요? 명희가 비웃었어요. 시골에 있는 그 집 봤잖아요. 지붕새는 집에서 평생 살 거예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도연이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구나 싶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가난하다면 어떤데요? 어떻기는. 여자가 고생하며 살아서 뭘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고생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요. 명희가 코웃음을 쳤어요. 현실을 보세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어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말도 안 돼요. 명희가 일어났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정말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네, 헤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줄 수 없어요. 도와준다는 게 뭔 말이에요? 도연이랑 결혼하면 힘들 거예요. 제가 반대하니까. 그래도 상관없어요. 정말 후회 안 해요? 안 해요. 명희는 한참 저를 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확실하네요. 네, 확실해요. 그럼 이제 진실을 말해야겠네요. 진실이요? 명희는 다시 앉았어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사실 도연이는 가난하지 않아요. 네? 저희 집안은 꽤 부유해요. 도연이도 사업을 잘하고 있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그런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건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어요. 시험이요? 명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도연이에게 다가온 여자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다들 돈을 보고 온 거였죠. 그래서요. 진짜 도연이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척을 한 거예요. 네, 맞아요.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속았다는 생각도 들고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현 씨도 그 계획의 일부였어요. 네, 마지막 테스트였어요. 그렇군요. 명희가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제 진짜를 보여드릴게요. 집문서, 토지문서, 금융자산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저희는 가난하지 않아요. 왜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평생 재산을 보고 다가온 사람들 뿐이었어요.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명희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도연이 아버지도 그렇게 만났어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죠. 그래서 이런 테스트를 하신 거군요. 네,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통과한 거예요.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명희가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지었어요. 집이 낡고 불편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다고 했죠. 정말 좋았거든요. 이현이가 좋은 집과 돈을 줘도 거절했어요. 당연히 거절하죠. 그때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라고. 명희는 제 손을 잡았어요. 서진 씨,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어머니, 진짜 환영해요.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 집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명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연이도 행복할 거예요. 진짜 사랑을 찾았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날 저녁 도연이 와서 모든 걸 사과했어요. 처음엔 화가 났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진심이 통했구나 싶어서 기뻤거든요.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 있었어요. 서울 외곽의 고급 주택가였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기보다는 따뜻한 느낌의 집이었어요. 어떠세요? 도연이 물어봤어요. 정말 좋아요. 특히 이 정원이 마음에 들어요. 집 뒤편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꽃과 나무가 심어져 있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가꾸신 거예요.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게 보여요. 명희가 웃으며 나왔어요. 서진이가 좋아해 주니까 기뻐요. 어머니 정말 아름다워요. 앞으로 같이 가꿔요.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집에서 명희, 도연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도 하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서진아, 저녁 준비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해요. 혼자 하면 심심하잖아요. 부엌에서 명희와 함께 요리를 하는 시간이 좋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서진이는 요리를 참 잘하네요. 별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하는 게 제일 맛있는 법이에요. 명희는 제가 음식을 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봤어요. 도연이가 행복해 보여요. 서진이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어요. 저도 행복해요. 앞으로 더 행복할 거예요. 저녁 준비를 마치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서진 씨, 카페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연이 물어봤어요. 계속 운영하려고요. 평일에는 여기서 지내고 주말에는 카페에 가서 일할 생각이에요. 힘들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좋겠어요. 자신만의 일이 있어야 해요.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세요. 도연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요. 그게 서진이답죠. 명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정말 우리 가족 같아요. 네, 저도 그래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았어요. 벽 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것 봐. 명희가 사진첩을 꺼냈어요. 도연이 어릴 때 사진이에요. 사진 속의 도연은 정말 귀여웠어요. 장난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말 말썽꾸러기였어요. 어머니, 그런 얘기는. 도연이 부끄러워했어요. 왜? 귀여운 얘기인데. 저는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정말 귀여우시네요. 그렇죠? 이 사진은 초등학교 때 찍은 거예요. 명희는 도연 어릴 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서진이도 어릴 때 사진 보여줘요. 제 사진은 별로 없어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몇 장 정도만. 그것도 보고 싶어요. 다음에 카페에 갔을 때 가져오기로 했어요. 그날 밤 방에서 창밖을 봤어요. 정원의 나무들이 달빛을 받아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이 노크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네, 들어와요. 어떠세요? 여기서 사는 게 좋아요. 정말 좋아요. 처음엔 어색할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잘해주셔서 금방 적응했어요. 도연이 제 옆에 앉았어요. 서진 씨, 그동안 속여서 미안했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다 이해해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런 가족을 만나게 해줘서. 도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그래도 더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시골에서 봤던 별들만큼 많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별이 예쁘네요. 그때 시골에서 봤던 별 기억해요. 네, 기억해요. 그때가 정말 좋았어요. 저도요. 비록 불편했지만 그 불편함도 좋은 추억이에요. 우리는 함께 별을 바라봤어요. 도연 씨. 네? 이 집이 아니라 이 가족이 있어서 행복해요. 도연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때 문이 살짝 열렸어요.
명희가 따뜻한 차를 가져왔습니다. 늦은 시간에 미안해요. 차 한잔하고 자라고. 어머니 감사해요. 세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거 아닌 일상적인 이야기들이었지만 정말 소중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네요. 도연이 말했어요. 네, 진짜 우리 집이에요. 명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진이가 와서 이 집이 완성된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이런 가족을 만나게 된 게 꿈만 같았거든요. 시골 카페에서 만난 낯선 손님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으로 따뜻한 가족으로 이어질 줄 누가 알았을까요? 돈보다 중요한 건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도연, 명희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어요.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모든 것에. 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도연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집이에요.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따뜻하게 퍼졌어요. 그리고 그 웃음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정말 집이 아니라 가족이 있어서 행복한 거였어요.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거였고요. 그렇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시작된 아름다운 가족의 이야기가 말이에요.